네, 안녕하세요. 여기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뜨겁네요. 여기 함덕 해수욕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멀리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시죠? 네, 오늘은 시원한 바닷가에서 4시간만 일한다. 팀피레스 책 가져왔거든요. 이 책을 한번 오늘 같이 읽어봐요. 이 팀페리스는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 생존 가능성이 10%라는 진단을 받고, 그러고도 이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는데도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뒤 IT 버블간이 2000년 가을 23세 나이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햇빛 찬란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가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당하는 기운을 맛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창업한 회사가 한 달에 4만 달러라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안겨줬으나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견디다 못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짠다. 80대 20 법칙과 파키슨 법칙에 따라 중요한 일 외에 많은 일들을 아웃소싱한 후에 살고 싶은 곳에서 원격 근무를 실행한다. 그 후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도 한 달에 4만 달러를 버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이러한 전혀 지구답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프린스턴 대학 기업가 과정에서 인기 강제로 등극한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 강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이 책은 발간 즉시 아마존을 비롯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게다가 5천 개가 달하는 독자 리뷰가 이어졌다. 그는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며 성공적인 작가와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등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가 쓴 4권의 책은 모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퍼스트 컴퍼니, 포브스, 포춘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젊은 혁신가들 중 한 명으로 그를 선정했다. 이처럼 남다른 그의 이력은 현재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와, 모두의 꿈이죠.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여행,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의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얘기가 여기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분은 루리치와 유해자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읽어드리고. 덜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의미 없는 일을 덜 함으로써 당신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일을 덜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개인적 생산보다는 개인적 희생에 대해 포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신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시간적 기여를 통해 평가하려 든다. 더 많은 시간 일한다는 건 자긍심을 더 갖게 하고 윗사람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류 리치는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음에도 그의 동료 12명이 한 일을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를 낸다. 이제 게으름이란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자. 게으름이란 당신의 인생을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생활 방식을 감내하는 것, 혹은 창밖의 구경꾼처럼 인생을 스쳐 지나가면서
재산이나 모은다는 의미라는 식으로 말이다. 당신 은행 계좌가 아무리 빵빵하다 해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메일이나 잡무를 처리하느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다 해도 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바쁜 것보다 생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자.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언젠가 나는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첫 아이의 나를 언제 가질지 어떻게 결심했느냐고. 대답은 간단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아기를 가질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단다. 바로 그렇다.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놈은 항상 제멋대로이다. 직장을 그만둘 최적의 시기를 기다린다. 별들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정렬하지 않는 법이며 인생의 신호등도 모두 다 동시에 파란불일 수는 없다. 삼라만상이 당신에게 맞서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볼링핀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도록 자기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찬반양론 리스트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나쁘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네, 정말 맞는 말이죠. 또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몇 가지 일은 잘하지만 나머지 일에는 완전히 엉망이다. 나로 말하자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서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다른 일들은 끔찍할 정도로 못한다. 내 몸은 무거운 걸 들고 던지는 건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무시해왔다. 수영을 시도해 보았지만 물에 빠진 원숭이 꼴이 될 뿐이고 농구도 해봤지만 석기시대 동굴인 것처럼 보일 따름이었다. 그 후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그야말로 펄펄 날았다. 갑옷의 모든 틈새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강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수지 맞고 재미있다. 강점을 활용해 성과를 몇 배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저 그런 수준의 약점을 고쳐 나갈 것이냐 사이의 선택이다.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느니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더 잘 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네, 지나친 것은 모자람 못한다. 네. 그리고 돈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네. 제가 또 좋은 내용.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중요하다. 네. 다이어트 전문가와 영양학자들이 사이에서 칼로리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장미가 그냥 장미인 것처럼 칼로리도 그냥 칼로리일 것일까? 지방 감량이라는 게 단지 섭취하는 양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 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까? 아니면 어디에서 칼로리를 섭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일까? 최고의 운동 선수들과 일해본 내 경험에 따르자면 답은 후자이다. 소득에 대해서는 어떨까? 돈은 그냥 돈일 뿐일까? 뉴리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생의 수학 문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열심히 일해 두 명의 사나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사나이 1은 일주일에 80시간의 속도로 움직이고 사나이 2는 일주일에 10시간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들은 둘 다 연간 5만 달러를 번다. 그들의 한밤중에 서로 스쳐 지날 때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 당신이 사나이 2라고 답하면 딩동댕 정답이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차이이다. 네.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서 2배로 쉬고 2배로 일하고, 이 개념에 들어가죠. 부정적 스트레스는 나쁘지만 긍정적 스트레스는 좋다. 이것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다. 좋은 내용인데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한다. 한스도 전에 이런 다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가 달라진 것이다. 천천히 선회하며 땅으로 떨어지는 동안 그는 뭔가를 깨달았다. 일단 시도해보면 모험도 별로 겁나는 일이 아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예상한 대로 말했다. 어리석게도 왜 가진 걸 모두 버리려고 하느냐는 바로 그 말. 그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변호사였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였을까? 한스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맛보았다. 또한 자신을 눈물나게 할 만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도 알아냈고, 이제 그것과는 결별이었다. 살아있는 시체처럼 죽도록 많았다. 나는 회사를 차려놓았지만 그걸 파는 건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이런 나는 덫에 걸릴 듯했고 동시에 바보처럼 느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사실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 한계까지 가지도 않았다. 단지 당시 내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을 뿐이다. 운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문제였던 것이다. 회사 초기 단계에서 치명적 실수로 나는 그 회사를 팔 수 없게 되었다. 마법의 요정을 고정하든가 나의 뇌를 슈퍼컴퓨터에 연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랑스러운 내 회사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태어난 것이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프랑켄슈타인을 스스로 작동하게 만들어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느냐였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일 중독의 마수에서 벗어나 하루 15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산산조각 날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나는 여행밖에는 없다. 결론을 내렸다. 그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1년간 안식년을 갖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여행을 떠났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 이거는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때 막연히 굉장히 먼저 두렵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시작을 하고 또 다 내려놓고 덤벼들어서 하다 보면 하나도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일을 그만두고 한 1년 동안 그냥 살아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회사가 망했을 경우 어떤 최악의 일이 벌어질까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회사가 망했다. 그랬을 경우 최악은 뭐가 될까? 그러면 뭐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누워 있을까? 아니면 뭐 그 빵으로 새끼를 때우면서 지내게 될까? 네, 이 정도겠죠. 죽지는 않겠죠. 그래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라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여행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것, 내가 가장 끔찍하게 여길 악몽 같은 미래는 어떻게 있는지
꼽아볼까? 에라, 최악은 틀림없이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고장이 중간에 잘못되는 바람에 전달되지 않은 내가 고소당한다. 내 사업을 문을 닫게 되고 재고는 선반 위에 썩어 나간다. 그동안 난 아일랜드의 차가운 해안가에서 불행을 느끼며 고독하게 발가락이나 후비고 있겠지. 빗속에서 울면서 라고 나는 상상한다. 은행 잔고는 바닥 날 것이고 차고 속에 내 차와 오토바이는 분명 도둑 맞을 것이다. 내가 길 잃은 개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는 동안 누군가 높은 발코니에서 내 머리 위에 침을 뱉을 것이고 그 때문에 놀란 개는 내 얼굴을 정통으로 물어버린다. 오 시녀, 인생은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이렇게 최악을 떠올리자 두려움이 사라진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이제 자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약을 불안해하거나 단순히 미룬다면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 질문들에 대해 답을 써보도록 하라. 단 너무 생각을 많이 한 후 답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걸 이 페이지에 쏟아 넣는 것보다 효과적이거나 생산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쓴 다음에는 다시 보지 마라. 양적인 면에 목표를 두고 각 질문에 대한 답하는데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라. 예. 아우,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눈이 아른아른 해가지고,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 당신 생각에 일어날 수 있는 악몽 같은 상황, 즉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보라. 네.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고려해볼 때 어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만약의 걱정들이 떠오르는가. 꼼꼼하게 마음속에 떠올려보라. 그것이 당신 인생의 종말이 될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구적인 영향은 1에서 10까지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일까? 그것이 미칠 영향이라는 게 진짜 영구적이긴 한 걸까? 당신 생각에 그것이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네, 이렇게 자신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일시적으로라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또는 상승세로 되돌려 놓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 또 가능한 한 시나리오에서 일시적 결과나 이익 혹은 영구적 결과나 이익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해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정리하였다. 이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또는 확실하게 생길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들이 미칠 영향력은 1에서 10까지의 단계 중 어느 정도일까? 적어도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 얼마인가? 당신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이 전에 이 일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는가? 만약 오늘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 후 1에서 3까지 질문을 다시 읽어보라. 당신이 만약 다른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지금의 일을 그만둔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현재의 직업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대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일 때가 많다. 그것이 전화이건 대화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막는 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악의 경우를 정의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도록 하라. 아예 이마에 새겨 넣어야 할 만큼 반복하겠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대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인생에서의 성공은 주로 그 사람이 기꺼이 하는 불편한 대화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 두려워하는 일은 날마다 한 가지씩 하겠다고 결심하라. 나도 조언을 얻기 위해 유명 인사나 뛰어난 사업가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면서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행동을 미룸으로써 당신이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이 잠재적으로 지닌 부정적인 면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엄청난 손실을 측정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유한한 인생 중 10년을
없는 일을 하며 상황이 제멋대로 휘둘리면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그 길이 실망과 후회의 길임을 100% 확신한다면, 그리고 위험을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정의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 예,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없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은 겁먹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측정해보라. 대부분의 실패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일어난다 해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즉 행동을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개발하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봬요.